부산의 겨울 대표 축제인 광복루 겨울빛 트리 축제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광복라이트 명작이라는 테마로 최신 미디어 기술이 접목된 트리를 오는 2월 2일까지 80일간 선보입니다. 고촌리 고봉군에서 4세기 후반에서 6세기 후반 삼국시대에 밀집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형태의 무덤이 발굴됐습니다. 고촌리가 삼국시대 금관가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분석입니다. 부산시민사회가 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권을 둘러싼 부산시와 운영사인 마이비의 갈등으로 시민 편의를 저해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두 기관이 소통과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18일 부산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깊어진 가을을 만끽하기도 전에 벌써 겨울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네, 지나가는 가을의 아쉬움, 빛축제로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부산의 대표 빛축제죠. 광복루 겨울빛 트리 축제에 불이 켜졌습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루 광장에 등장한 메인 트리의 화려한 불빛이 반짝이고 최신 미디어 기술이 접목된 트리가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부산 겨울 대표 축제, 광복루 겨울빛 트리 축제의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보름 일찍 시작된 올해 트리 축제 테마는 광복라이트 명작입니다. 부산 최초로 입체적인 표현 기법인 아나몰픽과 홀로그램 등을 선보였습니다. 최초로 최신 미디어 기술을 구현해서 시티 스포트의 메인 트리에 영상 콘텐츠를 연출하는 그런 이번 트리 축제가 되겠습니다. 타구의 트리 축제와는 완전 차별화된 그런 축제로서 우리 관광객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빛 트리 축제는 광복루 빛축제의 화려함에 중구의 역사와 문화를 입혀 빛축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중구를 상징하는 용두산 공원에도 빛 조형물이 설치돼 빛의 거리가 확장됐습니다. 축제 기간 광복루와 용두산 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의 발길과 눈길 닿는 곳 전체가 포토존인 셈입니다. 거의 매년 왔었는데 올해는 또 작년이랑 다르게 그리고 특히 이런 거 있어서 애기랑 같이 사진 찍어주기가 너무 좋네요. 도심 속 화려함을 즐길 수 있는 광복루와 함께 삼복하늘 빛의 거리에선 부산항 야경과 도시 불빛을 내려다보며 감성 가득한 겨울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광고등학교부터 영주동 하늘눈 전망대까지 약 2km 구간의 빛 조형물이 설치되고 모노레일 승강장에는 미디어 프로젝트가 연출됩니다. 중구는 12월부터 겨울빛 트리 축제에 어울리는 콘서트와 버스킹 공연 등을 진행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을 계획입니다. 지난해보다 한 달 늘어난 광복루 겨울빛 트리 축제는 내년 2월 2일까지 80일간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광복루 입구에 조성된 광복루 분수광장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중구는 광복루 겨울빛 트리 축제 오프닝존 구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수광장 조성 공사를 트리 축제 개막 시점에 맞춰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색적인 볼거리를 갖춘 분수광장이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만남의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일 기장군의회가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정을 반대하며 현행대로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장군 의회에 따르면 현재 개정이 추진 중인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일부 기피시설에 대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이 아닌 부산시가 자체 업무의 편의성과 강제성을 띠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장군은 조례가 개정되면 장안읍 명례리 폐기물 매립장 신설의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기장군이 아닌 부산시의 권한으로 진행돼 주민들의 사회적 협의 없이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이 가능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촌리 고분군은 기장군 철마면에 위치한 삼국시대 고분 유적입니다. 부산박물관에서 2021년부터 정식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최근 3차 발굴 조사가 진행됐는데 4세기 후반에서 6세기 후반 삼국시대에 밀집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형태의 무덤이 발굴됐습니다. 당시 장사를 지낼 때 행했던 의뢰 흔적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발굴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요 한쪽으로는 흑의사항은 제가 서 있는 곳이 가장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짤이라든지 실로 속동에서 귀걸이가 반쯤 파괴된 채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널 위에 나무로서 심지는 아마 그렇게 아쉽게도 지금 이 상태밖에 남지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다시 이런 여기 고쳐 저희가 저쪽이 북쪽이고 400년 이후, 그러니까 500년 이후에 이제 무덤들이 많이 이제 확인이 되고 금강가야나 이런 지역에 힘이 사실 많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 발굴을 통해서 이제 확실히 여기 이제 고촌리 지역까지는 금강가야의 힘이 아직까지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더블이 되는 부산시민사회가 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권을 둘러싼 부산시와 운영사인 마이비의 갈등으로 시민 편의를 저해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두 기관이 소통과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 연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은 시민 편의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시와 운영사의 갈등으로 교통카드 시스템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와 운영사인 마이비가 논란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부산시가 내년 종료되는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자 선정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기존 운영자인 마이비가 영구 사업권을 주장하며 부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나흘 동안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을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해운대 경찰서는 중학생 A군을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6일 백스코에서 진행된 지스타 현장에서 여성 방송인을 따라다니며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군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18일 오전 10시 17분쯤 사하구 다대동의 한 아파트 내부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외부에 있던 차량 운전자의 아들이 차량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으며 운전자는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나면서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소방은 최근 차량 누유 현상으로 점검을 받았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차량의 과열된 엔진에 오일 등이 착화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단풍을 즐기러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불의 원인 중 사람들의 실수로 시작된 불이 절반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안성시의 한 야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 불로 4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탔는데 화재 원인은 누군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10여 년간 담배꽁초 때문에 수많은 산불이 났지만 여전히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공원 내 주차장에서는 담배꽁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600건가량의 산불이 났고 그중 담뱃불과 입산자 실수로 불이 시작된 경우가 47%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산불 230건으로 산림 95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는데 화재 원인 대부분이 사람들의 부주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산림과 등산로에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단풍 시기가 과거에 비해서 좀 늦어져서 행락객이나 여행객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이 다소 높은 것이 과거와 다른 측면이다. 입산 통제구역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곳으로 산림청 누리집 등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고 다른 기타 보호해야 할 생물들의 서식처라서 내변산 탐방지원센터부터 가마솥 삼거리, 굴바위 등을 통제하고 있고요. 특히 산불 조심 기간이 아니더라도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라이터와 같은 인화물질을 들고 산에 들어갔다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절의 아름다움과 신선한 공기를 선사하는 숲, 산림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내년 4월 부산 지역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앞두고 부산시가 시민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시는 18일 기장군을 시작으로 19일 해운대구와 부산진구, 20일 사하구 등 6개 구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노선 개편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서는 기장과 강서 지역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줄이고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도시고속형 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18일 부산시와 SMCNC, 부산관광공사가 부산 대중음악 산업 발전과 글로벌 확장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부산 대중음악 산업화를 위한 콘텐츠 기획 개발과 브랜드 지식재산권 확장 등에 나섭니다. 또 K콘텐츠를 기반한 부산형 글로벌 음악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관광도시 브랜딩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대회에서 경남이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사과와 단감, 참다래, 떫은감, 포도 5개 품목에 대해 4개 농가가 최우수상, 2개 농가 우수상, 1개 농가 장려상, 2개 농가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에게는 장관표창과 200만 원의 상금이, 우수상과 장려상, 특별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이번 대회 수상과 출품 과일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상훈 국회의원이 소나무 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병해충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해 피해가 극심했지만 현행법에서는 재난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책이 없었습니다. 박 의원은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려 고사하게 되면 산불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고 토양 지지력을 감소시켜 산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